양양 언니, 안녕? 오늘은 내가 좀 조심스럽게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알아. 머리로는 알아.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손이 안 움직여.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어느새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SNS를 스크롤하고 있고, 아무 의미 없는 영상을 보고 있어.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이러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못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그러다 마감이 코앞에 닥치면 그제야 허겁지겁 시작하고, 밤새우고 결국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물을 내놓고, 그리고 또 자기 혐오.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이지? 이 루프가 끝없이 반복돼. 근데 있잖아. 더 괴로운 건 주변에서 하는 말이야. 그냥 일찍 시작하면 되잖아. 의지력 문제 아니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아. 나도 알아. 일찍 시작하면 되는 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괴로운 거잖아. 오늘 양양쌤한테 사연이 하나 왔어. 읽어볼게. 양양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 직장인이에요. 저한테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저는 회사에서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매번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일을 끝내는지. 이번 주에도 금요일까지 보고서를 내야 했거든요. 월요일에 앉아서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하자. 완벽하게 만들자. 이번 보고서는 팀장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만들자. 근데 그 다짐을 한순간부터 이상하게 손이 안 움직였어요. 화요일, 수요일이 지나가는데 저는 자리에 앉아서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어요. 손톱 밑에 피가 맺히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집었다 놨다 하면서 인스타를 스크롤하는데 동기가 올린 여행 사진을 보면서 또 생각해요. 쟤는 저렇게 여유롭게 사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목요일 밤에야 겨우 시작해서 밤을 새웠어요. 금요일 아침에 제출했는데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것에 반도 안 되는 결과물이었어요. 근데 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제출하고 나서 며칠 동안 저를 너무 미워했어요. 한심하다. 왜 자기 관리를 못하냐? 다른 사람들은 안 이러는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요. 그러다 다음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또 같은 다짐을 해요. 이번엔 진짜 달라질 거야. 근데 또 똑같아요. 매번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친구랑도 요즘 사이가 안 좋은데 대화를 해야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입을 열면 싸움이 될 것 같고 그가 저를 어떻게 볼지 무서워서 자꾸 미뤄요. 남자친구가 카톡을 보내도 답장을 안 하고 전화가 와도 안 받아요. 관계가 멀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오히려 더 회피하게 돼요. 이러다 진짜 헤어지겠다 싶으면서도 연락을 못 하겠어요. 쌤, 저 진짜 게으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나쁜 사람인 건가요? 왜 저는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아는데도 계속 저를 망치는 걸까요?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언니, 이 사연 읽으면서 나 가슴이 좀 아팠어. 진짜로. 이 언니가 마지막에 물어본 거 있잖아. 저 진짜 게으른 건가요? 나쁜 사람인 건가요? 이 질문.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는 순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자기를 미워하면서 근데 그 미워하는 것조차 멈출 수가 없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주변에서는 모르잖아. 겉으로 보면 일도 하고 출근도 하고 멀쩡해 보이니까. 근데 안에서는 매일매일 자기랑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왜 나는 이 모양이지라는 생각이랑. 그 전쟁이 얼마나 지치는 건지 겪어본 사람만 알아. 나도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영상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진짜 일찍 시작해야지 하고 다짐해놓고 마감 전날까지 아무것도 못한 적 있어. 그때 나를 제일 괴롭힌 건 마감 자체가 아니라 또 이러고 있는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었거든. 내가 나한테 보내는 그 차가운 시선. 그게 제일 아팠어. 근데 있잖아, 언니. 잠깐, 이거 중요해. 내가 이 사연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이걸 알고 나서 진짜 좀 멈칫했어. 우리가 스스로를 게으르다, 의지가 약하다고 욕하잖아. 근데 사실 이건 게으름이 아니었어. 이건 우리 뇌가 선택한 생존 전략이었어. 무슨 말이냐면 피터 해리언 메이틀랜드라는 심리치료사가 있어. 이 사람이 연구하면서 발견한 건데 미루기, 완벽주의, 손톱 물기, 연락 회피, 자기 비난 이런 행동들이 전부 하나의 패턴으로 연결돼 있대. 그 패턴의 이름이 뭐냐면 통제된 폭발이야. 통제된 폭발. 이름이 좀 무섭게 들리지? 근데 들어봐. 폭발물 처리반 알지?
위험한 폭탄이 있으면 전문가들이 그걸 그냥 놔두지 않잖아. 대신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작은 폭발을 일부러 일으켜서 큰 폭발을 막아. 우리 뇌가 하는 게 정확히 이거래. 사연자 언니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 금요일까지 보고서를 내야 해. 이 상황에 숨어 있는 위협이 뭐야? 보고서를 냈는데 별로일 수도 있어. 팀장님이 실망할 수도 있어. 동료들이 쟤 별거 아니네 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전부 예측 불가능한 위협이야.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잖아. 우리 뇌는 이 모르는 것을 제일 무서워해. 그래서 뇌가 대안을 내놓는 거야. 이 큰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실패를 만들자. 그게 미루기야. 미루면 어떻게 돼?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다는 명확한 이유가 생기잖아. 이건 뇌 입장에서 훨씬 안전한 거야. 내 진짜 실력으로 했는데 별로였다 보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가 덜 무서우니까. 그렇지 않아? 생각해보면 그래. 우리가 미룰 때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 미루면서도 괴로워하잖아. 그 괴로움 자체가 증거야. 뇌가 지금 위험하다고 경보를 울리고 있다는 증거.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어. 쉽게 말하면 뇌 안에 있는 화재 경보기야. 위험을 감지하면 바로 경보를 울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확 쏟아지면서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긴장해. 원래 이건 호랑이를 만났을 때 도망가라고 만들어진 시스템이야. 근데 문제는 현대에는 호랑이가 없잖아. 대신 보고서 마감, 남자친구와의 대화, 회식에서의 어색함 같은 심리적 위협이 있어. 뇌는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해. 보고서 마감도 호랑이도 똑같이 위험이라고 처리해버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몸은 이미 호랑이한테서 도망갈 준비가 된 거야. 심장은 두근두근, 손에는 땀, 머리는 하얘져. 이 상태에서 차분하게 보고서를 쓰세요가 가능하겠어? 안 되지. 이걸 전문가들은 신경학적 하이제킹이라고 불러. 뇌의 경보 시스템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가 느끼는 그 상태. 해야 하는 거 아는데 손이 안 움직이는 그 상태. 그건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야. 뇌가 이미 비상 모드에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이 꺼져버린 거야. 마치 화재 경보가 울리는 건물 안에서 수학 문제를 풀라는 것과 같아. 근데 있잖아. 여기서 더 마음 아픈 게 있어. 사연자 언니가 미루고 나서 자기를 엄청 미워한다고 했잖아. 한심하다. 왜 자기 관리를 못하냐? 이 자기 비난. 이것도 사실은 뇌의 메커니즘이야. 자기를 미워하면 적어도 내가 문제다라는 명확한 답이 생기거든. 세상이 불확실하고 무섭잖아. 왜 일이 안 풀리는지, 왜 관계가 어려운지 이유를 모르면 더 무서워. 근데 내가 못나서 그래라고 하면 적어도 원인은 찾은 거야.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뇌 입장에서는 이유를 모르는 불안보다 내 탓이라는 확실한 고통이 더 견딜만해. 그래서 자기 비난이 멈추지 않는 거야. 그게 뇌한테는 일종의 안전장치거든. 남자친구 연락을 회피하는 것도 같은 원리야. 대화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몰라. 상대가 뭐라고 할지, 관계가 어떻게 될지 전부 예측 불가능하잖아. 그 불확실성이 너무 무서우니까 뇌는 차라리 연락을 안 하는 쪽을 선택해. 연락을 안 하면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그 무서운 대화를 안 해도 되니까. 관계가 멀어지는 건 알아. 근데 뇌는 지금 당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내일의 결과는 나중 문제야. 혹시 언니도 이런 적 있어? 회사 회식이 있는데 며칠 전부터 괜히 불안한 거야. 가면 어색한 말 할 것 같고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당일 되면 갑자기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열은 없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차. 결국 안 가. 그리고 바로 죄책감. 다음엔 꼭 가야지. 근데 다음에도 또 같아. 아니면 이런 거.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미 기준을 엄청 높게 잡아. A+ 받아야 해. 근데 며칠 공부하다 보면 어차피 A+는 못 받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 순간 공부를 놓아버려. 그리고 자책. 나는 왜 끈기가 없지? 또 이런 것도 있어. 혼자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거나 피부를 뜯거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다 뽑는 거.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잖아. 근데 이것도 같은 거야. 뇌가 지금 뭔가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야. 손톱을 무는 건 뇌가 통제할 수 있어.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고 그 감각이 뇌한테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신호를 줘. 그게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은 불안 속에서 유일한 안전장치가 되는 거야. 이 모든 게 다 같은 뿌리야. 뇌가 예측 불가능한 큰 위협을 피하려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해를 선택하는 거. 잠깐,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이런 패턴이 유독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 어릴 때 경험이랑 관련이 있어. 어렸을 때 무섭다고, 슬프다고 표현했는데 부모님이 약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던 아이. 성적이 A가 나왔는데 왜 A 플러스가 아니야? 라고 들었던 아이. 이런 아이의 뇌는 감정을 표현하면 위험하다,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학습해. 그리고 이게 신경회로에 새겨져. 실제로 뇌의 구조가 바뀌어.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가 더 예민해지고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전전두 피질과의 연결이 약해져. 그러니까 사연자 언니가 매번 불가능한 기준을 세우는 것. 이번에는 완벽하게. 그건 어쩌면 언니가 스스로 만든 기준이 아닐 수도 있어. 어딘가에서 주입된 기준. 최고가 아니면 의미 없다는 메시지가 무의식 깊이 박혀 있는 거야. 그 기준을 못 채우면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어쩌면 어릴 때부터 반복해온 패턴일 수 있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면 질문이 바뀌거든. 나는 왜 이렇게 못난 거야? 가 아니라 내 뇌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지? 로. 이 차이가 엄청 커. 첫 번째 질문은 답이 없어. 자기 혐오만 깊어져.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이해의 문을 열어. 아, 내 뇌가 나를 지키려고 이런 거구나.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이게 나를 살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구나.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어. 우울한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뇌를 스캔했대. 근데 놀랍게도 우울한 사람의 뇌에서는 보상을 느끼는 영역이 반응을 안 했어. 기쁜 자극을 줬는데 뇌가 그걸 무시해버린 거야. 그래서 누가 너는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줘도 진심으로 안 와닿는 거야. 그 말이 뇌에 도달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칭찬을 들어도 못 믿겠다는 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야. 뇌가 그 신호를 처리하지 않는 거야. 이걸 안다고 당장 달라지지는 않아. 솔직히 말할게. 근데 있잖아, 하나가 달라져.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져. 지금까지 언니는 자기를 적으로 봤잖아. 왜 못하냐고, 왜 이 모양이냐고 자기한테 화를 냈잖아. 근데 사실 언니의 뇌는 언니 편이었어. 서툴고 좀 과하고 방법이 엉뚱하긴 했지만 큰 폭발로 언니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작은 폭발을 선택한 거야. 미루기라는 작은 폭발을, 자기 비난이라는 작은 폭발을, 회피라는 작은 폭발을. 그게 결과적으로 언니를 힘들게 한 건 맞아. 근데 그 시작은 언니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어. 옛날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했어.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타인의 평가, 미래의 결과. 이런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통제하려고 완벽함을 추구하고 통제 못하니까 무너지고. 통제할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기울이는 노력뿐이야. 결과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 더. 최근 연구에서 자기 동정. 그러니까 자기를 적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하는 연습을 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실제로 바뀐다는 게 밝혀졌어. 부정적인 경험이 뇌 구조를 바꿨던 것처럼 따뜻한 시선도 뇌의 구조를 바꿀 수 있어. 이걸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 뇌는 고정된 게 아니야. 바뀔 수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거창한 게 아니야. 다음에 또 미루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면 또 이러고 있네. 한심해가 아니라 잠깐 멈추고, 아, 내 뇌가 지금 나를 지키려고 이러는 거구나. 이 한 문장만 떠올려봐. 그것만으로도 뭔가가 달라져. 자기를 때리던 손이 잠깐 멈추거든. 사연 보내준 언니한테 말하고 싶어. 언니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야. 나쁜 사람은 더더욱 아니야. 언니의 뇌가 언니를 지키려고 서툴게 애쓰고 있었던 거야. 수년 동안 자기를 미워하느라 정말 힘들었을 거야. 근데 이제 그 미움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자. 미워하는 대신에 이해해보자. 왜 이러는 거야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거지? 라고 물어보자. 그 질문 하나가 언니를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언니들한테 자꾸 미루고, 자꾸 자기를 미워하고, 자꾸 도망치는 자기가 싫었지? 근데 그건 결함이 아니었어. 그건 언니의 뇌가 언니를 살리려고 선택한 방법이었어. 서툴고 엉뚱했지만 그 시작은 생존이었어.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자기를 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존재로 바라봐줘. 진짜 변화는 거기서 시작되거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좋아요랑 구독은 양양쌤이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힘이 되니까 살짝 눌러줘. 언니, 오늘도 수고했어. 양양.